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2010년 공사가 시작됐던 이해로 전 구간이 12년 만에 완전히 개통됩니다. 울산 내에서는 중구와 남구, 북구가 30분 이내로 왕래가 가능하고 부산, 경주와도 연결돼 광역도시 간 연결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남구 옥동과 북구 농소를 연결하는 이해로가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길이 16.9km, 4차선 규모로 4,814억 원이 투입된 이해로는 2010년 6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중구 성안교차로에서 북구 오토밸리로를 연결하는 8.9km 길이의 이 구간이 2017년에 먼저 개통됐습니다. 남구 남부 순환도로에서 중구 성안교차로까지 8km인 1구간은 2019년과 2021년 부분 개통이 됐는데 남은 1km 구간의 공사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됩니다. 고가도로 반대 등의 각종 민원과 명정 지하차도 등의 난공사를 극복하고 12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고 나면은 울산시가 30분 이내로 우리 울산시 전체가 아마 관통이 될 것이고, 중구와 남구, 북구가 기존 1시간 생활 권역에서 3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청량에서 옥동 간 국도 7호선과 연결되면 부산까지도 한달음에 갈 수 있고 2028년 완공 예정인 농소에서 경주 외동 간 국도 7호선이 완료되면 경주와도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경주하고도 보다 많은 아마 여러 형태로 협력이 될 것이고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로 1구간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완전히 개통돼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로는 부산뿐만 아니라 해오름 동맹도시와 연결되는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 수소 충전소 수소 가격이 오는 15일 0시부터 20%가량 인상되는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농산물 가격은 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더 오르면서 채소류의 경우 최대 80%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오는 15일부터 농심을 시작으로 라면과 과자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추석 명절 종합치안 활동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33.7% 감소했으며 부상자 역시 26.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아동학대 신고도 하루 평균 1.2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1.4건보다 줄었고 성폭력 신고도 1.8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울산시가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정비 작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유사 또는 중복 기능을 분석해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작업은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른 것이며 기관 간의 통합 시 인력 구조 조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의 발견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 활성화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최근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 동네 참여 취약계층 학생 발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 비공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메신저 채널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김주홍 전 울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방송토론회에서 전교조 출신 공무원이 30여 명에 이르고 울산의 학업 성취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 전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전 후보 측은 경찰로부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바닷가에서는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가 치는 일이 빈번하게 있다고 합니다. 높은 파도가 갑자기 해안가를 덮치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2m 높이의 거센 파도 속으로 해경 구조대원들이 뛰어듭니다. 큰 파도가 높게 달려들면서 구조대원조차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입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10일 울산의 한 해변에서 70대와 40대 모녀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캠핑을 하던 60대 A씨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먼 해역에서 만들어진 파도의 힘이 해변까지 전파된 큰 물결을 말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고 날씨가 좋더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의 경우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밀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변을 걷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때문에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멀리서 볼 때 바다가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너울성 파도는 해안가에 부딪히는 순간 높게 솟구쳐 올라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를 산책하실 때는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주변 바다 환경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해경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바다 환경 변화를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바람 없는 파도라 불리는 너울성 파도. 최근 해안가의 너울성 파도와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최근 10년간 울산 경제는 성장 없이 정체된 데다가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어제 발표한 울산경제 제도약 여건평가와 성장 선순환을 위한 과제 연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경제는 2010년까지는 주력산업의 호조로 연평균 3% 성장했지만 2011년에 들어서는 0.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제의 잠재 성장률도 2000년대 초반 6%에서 2010년대 초반 들어 0.9%로 급락하면서 전국 평균인 2.6%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재 유출 방지와 퇴직자와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와 울산만의 특화산업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산은 가계 소비의 역외 유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지난해 신한 하나카드 사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울산 거주자들은 전체 소비의 49.3%를 타 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울산의 가계 소비 역외 순유출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 울산은 생산에 필요한 지식기반 서비스를 역외에서 투입하는 비율도 61.2%로 지식기반 서비스에 대한 타 지역 의존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은 서비스업 경쟁력이 낮은 데다 몇 년 새 대기업 사업장 연구 인력들이 대거 서울로 이전한 영향이 컸다며 이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기업 10곳 중 7곳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하반기 경영 환경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82곳을 대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하반기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7.1%가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질 거라 응답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리스크로는 31.3%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꼽았으며 24.5%가 물가, 금리, 환율의 삼고 현상으로 인한 수요 부진과 생산 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또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을 1순위로 꼽았으며 노동시간 유연화와 물가 안정 주력, 정부 자금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의 비전을 담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디자인이 확정됐습니다. 전통 서예 기법을 전제로 세로의 세와 위대한의 위를 강조해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울산의 이응은 간절구제 태양을, 리을은 태화강의 물줄기를 표현했으며 산의 시옷은 울산의 명산을 나타냈습니다. 색상은 일출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태화강과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색을 활용했습니다. 고호근 전 시의원이 울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고 신임 본부장은 6대와 7대 울산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고 신임 본부장은 울산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을 설계하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변화를 주도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울산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태화강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동제되면서 지난 8월부터는 국제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서 철새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철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철새들의 모습이 관찰 카메라에 담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대백로에 이어 올해는 여름 철새인 황로가 알에서 부화하고 성장한 뒤에 둥지를 떠나는 모습까지의 과정들이 포착됐습니다. 심은홍 기자입니다. 어미 황로가 대나무 둥지에서 5개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황로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은 결과 며칠 뒤 새끼 2마리가 부화했고 이틀 간격으로 5마리가 모두 부화했습니다. 부화 이후에는 황로 암수가 물고기와 개구리 같은 먹이를 주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부화 후 30일째에는 새끼가 둥지 옆 나뭇가지로 오르면서 둥지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덧 몸집이 훌쩍 커진 새들이 완전히 둥지를 떠나기 전 어미새가 이소 유도를 위한 먹이 주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황로 새끼의 부화부터 둥지를 떠나는 과정을 화면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중대백로에 이어 4번째로 황로의 부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낸 겁니다. 지금까지 관찰됐던 백로들이 대나무숲 위쪽에 둥지를 트는 것과는 달리 황로는 대나무숲 안쪽에 둥지를 틀어 관찰이 어려웠습니다. 황로는 외갈이 중대백로에 비해 덩치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끼 보호를 위해 대나무 위가 아닌 중간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이속까지 과정을 관찰한 첫 번째 기록이 될 만큼 소중한 자료로 여겼습니다. 이제 태화강은 해마다 7종 8천여 마리에 이르는 백로류가 찾고 있어 전국적인 철새 서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숲 주변으로 태화강이 있어 여름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최적지인 겁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세계에서 150번째로 국제 철새 이동 경로로 등재됐습니다. 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으로부터 국제 철새 도시 공식 인증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철새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울산시가 지난 8월부터는 태화강과 울산만 등 국제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철새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의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25.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임금 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결과 16개 공공기관의 남성 임금이 여성보다 평균 25.5%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직급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승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에 따라 동일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27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합격자는 행정 260명과 시설 64명, 사회복지 57명 등입니다. 여성이 60%, 남성 40%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았고 25세에서 30세가 56.7%, 31세에서 35세는 24.3% 순을 보였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시설직의 만 50세, 최연소는 농업직의 만 19세로 나타났습니다. 2022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받은 울산 옹기축제가 오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울산 옹기축제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만큼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융합축제로 열립니다. 특히 옹기 제작 시연 퍼포먼스는 물론 옹기축제 최초의 야간 행사인 별빛 야행, 옹기 만들기, 어린이 흥 놀이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고래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8회 고래문화마을 사진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여행하고 싶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테스트는 고래문화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래문화마을의 다채로운 풍경과 인물이 어우러진 장면의 사진을 이달 말까지 접수해서 시상한 뒤에 전시회도 갖습니다. 콘테스트 수상자 7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수여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래문화마을 무료 입장권 4장씩이 지급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